he was upset that South Korea was doing the war games, as you call them. 최근 미국을 향해서 일주일째 6번의 소나기 담화를 쏟아내고 있는 이 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훈련까지 유예시키면서 곧 만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보기 좋게 퇴짜를 놨습니다. I'm not happy about it, but again, he's not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We speak. He was upset that South Korea was doing the war games, as you call them. 이 방위비 협상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기라고요. 먼저 김정호 시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라는 좀 러브콜을 보냈는데 북한이 바로 적대 정책 전면 철회 전에는 꿈도 꾸지 마라라고 퇴짜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회담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자체만 가지고, 회담 내용이 아니고 회담 개최 자체만 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 문턱을 높여놔가지고 오히려 현재 미국이 회담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예. 적대시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한 얘기가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해라. 생존권은 최저 보장이고 발전권은 제재 해제인데 이거를 전부 다 들어주지 않으면 회담에 안 나가겠다. 이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억지에 응할지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북한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미국 원로로부터도 한번 나왔습니다. 김정은 시장님, 갈루치 전 북핵 특사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패를 과시하는 것 같아서 우려다. 북한의 태도는 지나쳤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네, 갈루치는 1994년도 1차 핵위기 때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낸 그 대표적인 대화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몰래 우라늄 농축을 해가지고 그걸 합의를 파기시켰죠. 그래서 제일 또 대표적으로 속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현재 자기 패를 너무 과시한 것 같아서 북한이 너무 문턱을 높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자기 업적으로 북한과 회담을 해서 뭔가 결실을 내리고 싶어도 너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회담을 못하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욕도 북한의 과욕도 지적하는 한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에 말리지 말라라는 뜻도 동시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말리게 되면 자기도 옛날에 실수했는데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태양호전공사가요, 이미 지난 6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 북한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 특히 그렇죠. 북한 땅에 한 발을 디뎌 넣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핵보유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됐다. 그러면 안찬수 형님, 예. 어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러브콜 있자마자 적대 정책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만나겠다라는 건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이제 씨앗과 단초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패를 이제 과신하는 것 같다는 갈루치의 지적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아주 너무 포괄적이고 불투명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김명길과 비건의 접촉에서 내놓은 소위 체제안전보장의 CVID, 즉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북한은 지금 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적대 정책이 포기라는 게 북한이 요구하는 그 광범위한 게 뭐 미군 철수까지 포함하는지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예. 너무 애매모호하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뭔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만용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의 마음이 거기서 돌아선다면은 북한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이걸 이제 김정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회방을 놓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한미동맹의 운병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렸는데, 오전이었습니다. 협상이 열렸는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시간 반, 2시간도 안 돼서 종료됐는데, 글쎄요, 김정은 시장님,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같이 있긴 합니다.
네. 원래 회담이 이제 7시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현재 그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인건비 3개 이상은 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년도 2019년도에 지불한 1조 389억 원에서 약간 올라간 거 이상은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협상을 했을 겁니다. 제시하니까 예. 미국 쪽에서는 그거까지 안 되겠다. 새로운 방을 가져와라. 북한이 하는 식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 90분 만에 박차고 나간 미국 대표 지금 방위비 협상이 지금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가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동상을 당한 김민식 군 관련해서 민식이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청원까지 있고요. 자, 이 위에 3명의 이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단연 인터넷상에선 이 이슈가 화제였습니다. 그 얘기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봅니다.